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주상 마스터님과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장에선 휴장 들어가면서 지수 시장 쪽에서 좀 잔잔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현재는 2718.25포인트로 0.18%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33.75포인트로 0.14%의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도 역시나 같은 자리입니다. 1.17090달러 선으로 0.14% 약세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골드는 1257달러 선인 0.2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73달러, 75까지 내려갑니다. 0.69% 하락세 보여주면서 74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쉬어가는 동안에 일단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은 본장에서 휴장에 들어가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일단 조기 폐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어제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그리고 지난주에도 워낙 좀 큰 폭의 상승을 이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의 마스터님은 오늘 좀 아쉽게도 원유재고 발표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스트레스는 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약간 휴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은요, 어제장에, 저희 2시간 하잖아요. 네. 저희 신세계. 정말 이 시간 짧은 구간에서도 가격대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는 가지는 않지만, 좀 두 분께서 상승을 들어주셔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전략인데요.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은, 자, 지금 73.80인데 이 업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예, 제가 저번 주에서도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말씀했듯이 저 같으면 스위칭 전략으로 해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한 75달러까지 본다고 했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85달러까지 본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전략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71달러 그때 한 후반대 점에 그때 했었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보면은 불확실성적인 뉴스랑 또 여러 가지가 함축적인 뉴스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올랐던 세력이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1차 랠리는 그때 파리 기후 협약 했을 때 그때 옛날에도 리와인드 쓰면은 그 전에 다 게시판 하면은 제가 글을 썼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뭐 두 번째가 뭐 요번에 뭐 그 뭐더라 이란 제재가 아직 안 풀렸지 않습니까? 그 네. 날짜까지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람코 마지막 그게 마지막 랠리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고 네. 뭐 리비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나 뭐 러시아한테 뭐 증산하라고 뭐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당분간은 70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선을 한번 그십시오. 선을 거셔가지고 일봉으로 거셔가지고 뭐 그 정도 또 밑에 오시면 잡고 계속 그런 농 전략으로 또 어느 정도 또 막히면은 또 파시고 계속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은 요번에도 큰 수익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전략으로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73달러 후반인데 네. 최종적으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 보실까요? 장기적으로는 85달러까지 보겠습니다. 85달러. 네. 저번 주에도 계속 네. 얘기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85달러, 단기적으로 우선 75달러.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요번에 또 매수를 잡는다고 하면 한 72.90 그쪽에 또 일봉 라인에서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서 또 한번 해보는 거고 계속 그런 형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또 5일 같은 경우는 쫓아가면은 참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저께도 막 엄청 흔들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는 매매로 그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대응을 하시면은 네.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일단 네. 장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80달러, 85달러까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혹여나 그렇다면 지금 아무 가격대나 네. 들어가서 85달러까지 홀딩하지 약간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못 버티죠. 가격대가 왜 그럼요. 그러냐면은 150틱, 200틱이 자기가 네. 물량을 딱 들어갔으면은 그렇게 네. 되면은 심리적으로 개인분들은 당연히 흔들릴 맞아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매매. 다 팔지 마시고 뭐 한 70% 팔면은 또 70%를 또 거기에서 일본 기준으로 그렇게 대놓고 선을 그세요. 선을 그셔가지고 하셔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시면은 네. 뭐 날아가면은 나머지 30% 계속 홀딩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하시면은 뭐 충분하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 정책이 또 비전통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 경제 텍사스주 그 전통 방식을 살리겠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다리는 매매, 네. 보수적으로 그리고 비중 좀 조절해가면서 네. 계약수에 따라서 대응하시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주상만 수사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일단 지난주에도 뭐 원유재고 발표 역시나 성공하시면서 좋은 또 모의 투자를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위쪽 상당 라인을 좀 잡아주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일단은 저는 오일에 대한 큰 펀더멘탈을 먼저 한번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달부터 재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일은 모든 상품의 가장 기본, 물가 상승의 기본이 되는 상품이며 오일 가격이 올라가야지 충분한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온다. 연준은 지금 원하는 금리 인상이 나올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단은 지수 자체가 물가 인플레이션 지수 자체가 일단은 연준이 원하는 만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래에 일단 보면은 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채권을 상당 부분을 일단은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도 역시 이게 맞물려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충분히 더 회복될 거다라는 부분보다는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탈출하고서 관망으로 지켜보자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금리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역효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때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서브프라임 직후에 거의 최초의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유가마저도 하락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인플레이션 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고
고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원하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금리 정책은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예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풀던 경제적으로 풀던 간에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절한 유가가 벗어날 경우에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 만약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만약 해결이 된다면은 저는 이 유가 상승의 부분을 어느 순간 강하게 스프레드에 크게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일 텐데요. 만약 그 경우 유가가 그때부터는 다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올 겁니다. 상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오펙이나 기타 국가들한테 증산을 요구를 하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지속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요. 매매적인 관점으로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 함께 보실까요? 네. 예, 자, 지금 일단은 장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30분 봉인데요. 보면은 지금 확실히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자, 6월 16일부터 보면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받고 네. 올라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불 부근인 28일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일주일이 넘는 구간 일단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스를 장기간 형성한다는 거는 이 가격대가 일단은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박스가 형성된 구간이라면은 솔직히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10틱이나 20틱 가까운 짧은 매매는 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큰 추세를 먹을 수 있는 100틱 이상의 자리는 나오려면은 약간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으로는 75.12 그리고 하방으로는 72.72 이 지점을 벗어나는 지점이 나온다면은 그 지점을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전의 흐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서 시황적인 측면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72.21달러에 대해서 좀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황적인 부분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예. 어제장에 뭐 일단 증산에 대한 부분도 예, 깜짝 뉴스가 나와서 정말 큰 폭의 틱이 움직였었던 예, 상황인데 어제장에 혹시나 좀 예. 하락하면서 매도로 물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하는데 예. 네네 그 매도로 물리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일단은 네. 그러면 어제 가격대 일단 매도로 네네. 물린 구간을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위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려서 예. 좀 출렁거렸던 장에서 좀 손실이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네. 일단은 위아래 장에서 만약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가격이 물린 상황이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보면은 상하단이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나 박스 부근으로 가격이 와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 싶으면 빠르게 청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익이 난다 싶으면 역시 또 빠르게 잘라먹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만약 하방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하방 가격이 지금 장기 지지 라인 때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뚫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네. 빠르게 손절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에서 매도를 잡고 계신 분들 역시도 일단은 수익이 지금 현재 보유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이 발생한 수익의 50% 이상이 감소하면은 그 지점은 무조건 청산하는 게 좋다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매매 철학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최대 수익 대비 50%가 줄어드는 지점이다 싶으면 빠르게 청산하는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매일같이 뭐 변동성이 좀 심할 때도 있고 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워낙 또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크루돌이 다시 한번 73.9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실시간 리딩이 중요한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무료 체험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마스터님이 유로로 실시간 리딩 하고 계시는 그 방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간의
동안에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한산한 흐름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일단 전략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슈 크루드오일까지 들어보고 있는데, 자, 어제장에 외신 쪽에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잖아요. 박나은 캐스터. 네, 지금 시간에는 뭐 오일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휴장인 관계로 원래 이제 오일 업데이트가 조금 늦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기사도 외신 쪽도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렌트유는요, 이제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 전체가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또 캐나다의 그 싱크로드 오일이 7월 달에 생산을 이제 하지 못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450만 배럴 감소를 하면서 4억 1,690만 배럴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API 수치고요. 그리고 역시나 싱크로드 오일이 원래 하루 360만 배럴을 생산하고 하고 있었는데 7월 동안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계속적인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아의 두 개 포트에서 지금 이제 생산이 조금 이제 내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오일 공급에 조금 지장이 생긴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 오일의 증산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좀 노멀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PBM 오일 협회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하나의 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지금 워낙에 옵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역시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조금 휴장인 관계로 외신들이 좀 조용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나 아무리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까지 외신 쪽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EIA 쪽에서 원유 재고 발표는 좀 내일장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API 쪽에서의 재고가 나온 상황인데요. 450만 배럴이 감소가 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꽤 많은 재고량 900만 배럴 정도가 또 감소가 두 기관 쪽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API 쪽에서는 이번 주 450만 배럴 감소됐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많은 좀 궁금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장에도 워낙 또 변동성이 있어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질문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크루드오일이 $80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박진서 마스터님, 간단하게 $80, $85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그런데 또 시청자분들이 장기적이라면 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냐. 올해 안에는 저는 한 $85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막 이란이 무슨 갑자기 또 극적인 타결이 됐다. 그러면 또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리비아 문제도 있고, 아까 캐나다에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랑 러시아.
그게 제일 핫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니비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아까 캐나다에 있는 그 셰일가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이란, 러시아, 그거는 진짜 비중이 제일 좀 많은 국가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때는 또 손을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 철학은 바로 바꾸면. 지금은 우선은 그런 부분 투자 철학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맞게 바꿔야죠. 그렇죠. 바꾸면죠. 근데 지금은 차트대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이 차트를 보셔도 엄청 지금 각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횡보였지만 일봉으로 오면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건 잘 안 죽습니다. 그때도 절대 이거 75달러 이거 연준 고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번 주에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거기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은 제가 그때 저번 주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건 제가 아는 패턴이라고.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랑 그런 노하우를 갖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인 거나, 저는 이거 꼭 정치적인 거나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그 산적한 문제가 보면은 오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상호,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만 보자, 우선은. 지금 하시면은 매수를 좀 아까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리면 72.90 정도 오면은 컷을 좀 길게, 매도하고 싶으시면은 매도는 컷을 짧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매수 방향성으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워낙 좀 장기적으로 올해 안에 대한,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올해 안에 대한 좀 장기적인 전망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상마스터님 지금 유튜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시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우디와 UAE의 증산을 약속해서 일단 좀 관망이지만, 80은 좀 넘겠다. 앞서서 그 의견이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박진서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박진서 마스터님께서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전문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은 현재의 경제학은 절대 그냥 경제학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학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요소가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급작스러운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건 분명한 부분이고요. 다만 차트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을 좀 회원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만약 80불 혹은 그 이상 90불 이 지점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면은, 저는 최소한 지금 가격대를 일봉 차트 기준으로 72.72를 지지를 받을 경우, 만약 이 지점에 대한 하방 터치가 없을 경우 저는 일단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2.72 같은 경우는 과거 5월 달에 찍었던 단기 고점대로서 이 지점부터 무려 1000틱이 하락이 있었던 지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지점이 단기 최고점입니다. 이번에도 이 지점을 절대 하루 만에 넘은 지점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72.72 이 지점을 다시 만약 오지 않는다, 조금 진짜 장기적으로 나는 진짜 어디 역사에 남을 정도로 1000포인트를 먹어보겠다라는 이러신 분이 있다면은 72.72까지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매수 홀딩 이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72.72 이 가격대를 하방 돌파를 한다면은 지금 그 위에서 주문을 냈던 분들이 전부 다 물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절 물량이 만약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올 경우 전저점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오일에 대해서 가격대에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시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은 매주 수요일 저희가 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일에 특히나 더욱더 특화된 분들입니다. 그 부분. 네. 3달 동안은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우리 주상마스터님이랑 우리는 안 졌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 신세계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두 분의 마스터님이 원유 재고 때마다 모의 투자로 방향성과 그리고 수익 내기 대결을 항상 하셨는데, 지금 출연하신 이래로 한 번도 빗나감이 없이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5일에 특화된 두 분의 마스터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어제장에 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좀 가담해도 좋을 시기일까라고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두 분의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전략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진서 마스터님이 업이고요. 주상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확인하셨고, 네,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좀 꽤 큰 상승이 있었고, 오늘 현재 부근에서 추가 상승하면서 1257.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진서 마스터님, 골드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골든이 들어갔는데. 네. 자, 골드, 지금을 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캐스터님이 그 박진서 마스터님의 이 장신구라고나 할까요? 네. 오늘 특이하신데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골드 하니까요. 네. 네. 제가 네. 저번 주에 박나경 캐스팅님께서 네네. 외신에서 38까지 오늘 온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승부를 건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또 많은 사이트를 많이 검색을 합니다. 제가 네네. 하니까 라마공에 있는 거의 생산원과에 근접이 돼가지고 그 수치면 저는 승부수를 하겠다고 한 거였고 그때는 그냥 방송 중에서 이야기를 안 한 거고 그래 너무 좀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난 거기에서는 나 승부수를 걸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 200틱은 수익을 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좀 들어가서 50틱, 80틱만 수익을 챙기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0틱 상승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왜 골드를 조금 상방을 이렇게 해서 하냐면은, 제가 그동안은 골드에 대해서는 관망 위주랑 아니면 하방이랑 거의 상방은 한 번도 안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달 동안. 모처럼 상방을 든 이유는 또 지금 불확실성이 좀 더 부각된 부분이 좀 더 많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에, 또 제가 그러니까 주력에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아공 정도의 제일 생산량이 많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또 임금 인상이 계속 또 상승 추세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또 임금 인상 때문에 되게 전통적으로 파업을 많이 하는 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엄밀히 좀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지금 좀 불확실성도 좀 많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타이밍에서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좀 지금 대놓고 왔지만 50 정도 오면은 또 한 일주일 동안은 지금 또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또 홀딩 전략으로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또 1260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또 200틱 또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컷을 본전 컷을 다시고 계속 또 홀딩 전략으로 일부 파시고 이런 전략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요 골드는 좀 저는 또 이건 좀 좋게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아까 박나경 캐스터님이 네. 아까 외신 그거 한 거 있는데요. 저는 아까 멕시코 페소 어저께 2.8% 올라갔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미 경제나 중남미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브라질 헤아라나 아르헨티나 페소, 멕시코 요번에 멕시코 좌파 정권 또 당선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좌파 정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거 만약에 외신에서 좋게 보고 해서 한다는 건 저는 일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골드 말씀하시면서 워낙 또 위험 관리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불확성이 좀 맞아요. 크습니다. 말씀드리다 중남미 보니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옛날에 맞아요. 작년에서도 브라질 국채라든지 그거 투자하신 분 지금 손실 엄청 많이 났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네.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박입니다. 그거는 좀. 자, 골드에 대해서
정말 이 출연하신 이래로 좀 거의 처음이다시피 좀 매수 쪽으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1260 좀 돌파 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서 멕시코 페소도 말씀해 드렸는데, 뭐 워낙 또 통화적으로도, 통화 상품 쪽으로도 좀 강점이 있으시다 보니까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페소가 많이 오르는데 이 반등, 상승을 좀 단기적으로 보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상마스터님이 지금 골드를 관망 들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상승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좀 확인하고 싶은 가격대가 있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가격대? 예, 일단은 이거는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일단 네. 보겠습니다. 박진서 마스터님께서 워낙 시황적인 펀더멘탈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장기적인 추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을 넘어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월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차트를 네. 자, 연중 최저점입니다. 예, 2018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가격대가 최저점이고 2017년까지 계산해도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던 1251.8 지금 한번 저점 뚫고 다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가격대 구간에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떤 추세를 타기는 좀 애매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한 방향으로 밀고 오는 추세가 벌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와도 월가의 유명한 속담 죽은 고양이도 고층 빌딩에서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튄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튀는 반등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오히려 눌림목이 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는 단적인 방향에 보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물량이 해소되는 지점, 손바뀜이 나오고 매도를 장기적으로 밀고 온 사람들이 포지션 청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향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관망을 든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이고 일봉으로 다시 한번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으로 보면은 1251.87. 자, 이 지점은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던 지점입니다. 이 지점 뚫고 내려가면 하방으로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고리 깊은 구간입니다. 자, 이 가격대는 2017년도 12월 13일 날 기록했던 저점대 구간입니다. 자, 거의 1년 동안 연중 최저점 지금 가격대에 있습니다. 자, 이 가격까지 밀고 온 강력한 세력이 단지 이 첫 번째 반등 하나에 물량을 던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이게 어떤 정치적인 펀더멘탈이고 큰 그림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 지점이 나온다면은 저는 최소 매수적인 관점의 뷰를 보려면은 시장이 최소 1270은 넘어가야지 매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상 마스터님의 저도 말에 동조를 하지만, 네. 근데 1257 거기서 하방이 저번 주상 마스터님이 좀 팁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1257이 깨지면은 좀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하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200틱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반등이 거기를 왔다는 거는 그만큼 또 힘이 세다고 또 반대 논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패턴에서는 쉽게 그 연중 최저점을 갱신을 해가지고 바로는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면은 상당히 빠른 신뢰에 왔다는 거는 반등의 요소도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또 추가 만약에 저점 매수해서 못하면 추가 매수하면은 저기 부상 마스터님처럼 1275나 뭐 1270을 저는 많이 더 돌파를 하면은 좀 추가 불타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네. 이렇게 빠른 신뢰에 이렇게 반등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좀 힘이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견조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주상 마스터님은 $1270가 돌파가 돼야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제장에 상승으로 골드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골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1270가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상마스터님 의견이 1270달러가 돌파가 돼야 그때야. 매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1270까지는 어떻게 매수로? 솔직히 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저는 솔직히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난해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특정 가격대가 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그 어떠한 시장 참여자도 방향을 보고 있지 않고 단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그냥 흘러다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흘러다니는 구간 안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방향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오랜 매매 경험 끝에 얻은 저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회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자면 1270을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달러가 지금 이 부분은 역시 또 달러랑 연관이 됩니다. 네. 예, 달러가 만약 94 이하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골드에 대해서는 좀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가격대 단기 뭐 상승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달러 기준으로 94달러가 좀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1270까지는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자체로라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서 1270달러에 대한 단기 상승을 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네. 골드서클 박지성 마스터님은 단기적으로 1270달러 도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불확실성이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생각은 있는데, 저는 요번에는 계속 최근에 떨어졌을 때 달러 인덱스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계속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는 골드는 그렇게 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할 거라고 저는 요번에는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외적으로 좀 우선 리스크가 우선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요번에 그전에는 또 작년이나 그때는 달러가 올라가도 골드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 유로는 100% 거의 반대로 가지만 달러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도 있다 보고 아까 마스터님처럼 아까 달러가 94달러 이탈하면 저는 1280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온스당 1280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달러 인덱스가 94를 이탈했을 때 상승 쪽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주성 마스터님 1270달러 그리고 골드서클 박재서 마스터님 1280까지의 상승을 보신다라는 상담 내용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어제장에는 1255달러 선에서의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골드는 아무래도 이 달러의 약세 상황으로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격의 변동은 실시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의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이 골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골드 가격은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의 하락세를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에서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이제 달러와 골드 포지션에서 이 논판 페이롤에 대한 수치 발표를 앞두고 소폭의 조금 수익을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00달러 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락할지는 사실 확신이 없다라고 포렉스닷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상승 지금 추세에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 자체가 이 달러와 골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 지금 증시 자체가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골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무역 분쟁에도 안전자산인 골드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무역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골드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골드 가격은요, 예전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달러 때문에 계속해서 좀 소폭의 눌림세를 받아가면서 가끔씩 이제 일시적으로 이 약화된 달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의 외신 쪽에 대한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지 시각은 11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금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변화된 가격대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뭐 같은 흐름이네요. 정말 움직임이 없습니다. 2718.50포인트고요. 나스닥은 7026.50포인트로 초반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는데요. 0.05% 상승세입니다. 유로 FX는 같은 가격이죠. 1.1709 선으로 0.1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골드는 1256.9달러, 1257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3달러 후반입니다. 73.90달러까지 다시 회복된 상황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유튜브에 역시나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남겨주신 의견이 구리 질문 주시는데요. 자, 구리가 작년 추석 이후로 이런 가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구리가 최근에 많은 테마 이슈와 좀 맞물려 있어서 구리 가격에 대한 관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의 구리 가격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두 분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가 지금 2.31% 빠지면서 2.85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신생일 1부 때만 해도 2% 이내였거든요. 근데 2%가 훌쩍 넘은 가격대고요. 지금 유튜브에 질문 주신 내용이 매수를 좀 보고 싶은데 이런 하락세로는 매수 지점을 잡기에 좀 두려우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아니요, 들어가신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은데 절대 안 됩니다. 워낙 하락이 깊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새롭잖아요. 그래서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 아니, 저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제일 큰 타격은 철강이나 계속 관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리라든지 25% 관세에 대한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죠? 또 대두랑 미국에 있는 과일이랑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미중 갈등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에서 이제 해외 선물에서 구리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지금 해서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세 어느 정도 그러면 매수를 볼 수 있는?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매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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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로 보시겠다. 네. 혹여나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 떨어지는 칼날 너무 두려우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바로 매도를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여기 차트가 이렇게 있었지만 2,800 2,900 정도나 2,890 그 정도 오면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세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 길들이기 해가지고 구리나 철강 그런 게 지금 제일 직격탄인데 매수 볼 이유는 당연히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 네, 일단은 여러 시황적인 상황이 제일 심화된 우려 섞인 상황이고 제일 직격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두랑 지금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대두랑 제가 25% 관세 종목이 제일 잘 생각이
생각이 안 나지만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뭐 네. 여러 가지가 더 잘하시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과일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해서 옥수수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십 몇 개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리가 또 중국 쪽의 경제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고 밀접한 종목인 만큼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그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9라인까지 조금 반등 시에 그때 매도적인 접근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가 5G의 시대가 오면은 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도 되지 않겠냐라는 시청자분의 질문도 있어요. 예. 주상 마스터님. 네, 일단은 저도 네. 박진서 마스터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박진서 마스터님하고도 의견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손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가격이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연중 역시 최저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2017년 2월 달 단기 고점대 가격하고도 맞물려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가 한 번쯤은 가격이 걸려서 멈춰 있을 수 있는 구간인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그동안 밀고 온 이 힘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까 박진서 마스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한 오버슈팅 후에 튀어오르는 반발은 체크를 하시고 그 뒤에 여유 있게 들어가도 이미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은 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괜히 한두 틱 더 챙기겠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같은 의견이십니다. 좀 현재 부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적인 접근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들어가신다면 반등 시 매도적인 접근으로 구리에 대한 뭐냐면 아까 의견인데요. 미중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가장 큰 수혜주를 보는 거는 아까 관세 25% 그런 네네.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넓히십시오. 이런 종목이 반등의 요소는 더 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려가 지금은 뭐 25% 디데이가 뭐 6일서부터 뭐 한다고 계속 전체적으로 하는데 네네. 뭐 지금에서는 매수 관점을 본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가격대에 있어서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된다면야 네. 또 그런 뭐 하면은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뭐 네. 이거 관세를 굳이 계속 매기겠다는데 여기에서 뭐 25% 낙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네. 3,000 뭐 아까 뭐 3,300에서 25%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도 2,000, 지금 예.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물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순간인 만큼 두 분의 마스터님이 아주 상세하게 전략을 또 상담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까지 저희가 탄탄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장이 좀 휴장에 들어가서 좀 한산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파이팅 넘치고 열정 넘치는 전략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해외 선물이나 뭐 전체적인 경제는 미국이 단연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대응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상 마스터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요즘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학 자체가 그냥 경제학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학입니다.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을 조합하고 각 상품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모든 상품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즘 시장에서 포지션을 길게 갖고 가기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상관관계 그리고 뉴스를 봤을 때 즉각적인 상황 판단
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이런 구간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최소한 지금 이런 구간에선 7월 6일 중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짧은 형태의 매매, 단 5틱, 10틱이라도 수익이 확보되면 빠르게 자르고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시장의 큰 방향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 방향에서는 장기적으로 길게 포지션을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나잇으로 계속 밀고 가는 꾸준한 뚝심이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매매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 경제학이다라는 중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의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볼까요? 네, 지금 로이터 소식으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국가들이죠. 뭐 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이 금요일에 비엔나에서 이란 관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네,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 핵 협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아무래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외신 보도까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6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외신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알찬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